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뜨거운 그 논란 중에 하나는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은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권한에서 그 바로 소추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큰 논란이고 지금도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추에는 검찰이 기소하거나 국회가 탄핵하는 그 탄핵과 기소만 소추에 포함된다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소추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딱 대상자가 되면서 아니야 재판도 포함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집권 세력이나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마 계속해서 껄쩍지근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법으로 딱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는 그 소추의 내용을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헌법은 손을 못 대니까 그 법을 고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 법을 고친다는 얘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 시동에 나섰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말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추는 그냥 기소예요. 맞습니다. 그냥 기소예요. 아니 탄핵 소추가 뭐냐? 탄핵 기소예요. 아니 소추라는 말을 처음으로 학교에서 배웠을 때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쯤일 텐데 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 소추가 재판을 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이 그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받던 걸 중단시켜야 된다 그랬으면 헌법에다가 네.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음 항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설사 진행 중인 재판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을 정지한다라고 명쾌하게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통령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상상도 못했던 거죠. 소추는 그냥 자 소추란 말을 우리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탄핵 소추예요. 네. 탄핵 소추 어디 갑니까? 우리는 국회가 합니다. 예. 그다음에 탄핵 심판은 어디 갑니까?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를 어디 갑니까? 하원이 합니다. 네. 탄핵 결정은 어디 갑니까? 상원이 합니다. 그렇죠. 탄핵 소추는 뭐냐? 우리 일반 형사 재판으로 치면 검찰이 기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결정이 뭐냐? 일반 형사 재판으로 하면 법원이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법률이 아주 습자제 같은 지식만 있는 사람도 소추는 기소라고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수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옛날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그 즈음에 예. 이미 그때 진행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재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재판 만약에 당선되면 재판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땐 그때는 소위 진보적인 헌법학자들을 포함해서 다수설이 압도적 다수설이 예. 뭔 소리야 대통령대로 재판은 진행되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엔 이렇게 많은 재판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될 거를 정말 우리 헌법학자도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예. 법원도 이거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심은 한참 2년 2개월 거쳐서 2심에서 뭐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서 네. 다시 이거는 이제 2심에서 유죄는 대법원에서 하라고 딱 찍어줬으니까 여기 기속이 돼서 형량만 정하는 재판이 남아있는 이걸 필두로 총 5개 재판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헌법 84조의 그 부분을 그냥 판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기일은 추후 지정한다라고 해서 그냥 다 지금 보류 네. 홀딩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 갖고도 민주당은 내심 불안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국감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네. 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건 아주 원칙적인 답변인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지 기일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네. 뜨거 뜨거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한중진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장 언제든 재판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꺼진 네. 불이 아니었나? 불씨가 남아 있나? 그래서 여기다 그냥 아예 물을 갖다 들이붓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요만큼도 타오르지 못하겠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는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고 그냥 노골적으로 못 박으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거나 제가 아직 그 이 개정안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 대놓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냥 임기 중엔 중지된다, 정지된다 이렇게 그런 그냥 식으로. 갖다 그냥 때려 박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뭐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엔 명쾌해지지만 아니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만 할 수 없다, 기소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렇게 확대하는 건 헌법 정신을 법률로 위배하거나 법률로 뒤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잠깐 중간에 중지됐었던 무슨 법 왜곡죄라든지 심지어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자 대법원 까불지 마, 대법원 무릎 꿇어, 대법원 고개 박어 이거는 계속하면서 대통령 관련된 법 재판이 절대 다시 열리거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붙어 오르는 것을 막는 법을 추진한다. 뭐 그렇게 네. 씁쓸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민주당에서 공식 발표한 건 아니고요. 연합뉴스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경우에 드렸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있을 때 알려졌다, 알려졌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네. 여러분 눈 밝은 독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거의 유력한 수식통에 들어서 거의 확실하고 그러니까 기사는 쓰는데 확인됐다 이렇게 못 쓰는 정도의 고언저리일 때 쓰는 표현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사설 한 꼭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설 제목은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하는 자리인가? 이렇게 질타하는 목소리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조원철 법제처장이죠. 예.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대장동 재판인데 그렇죠. 변호인 오랫동안 변호인을 했었고 네. 아마 사실은 동기일 텐데 네. 이 양반을 법제처장을 시켰어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제처란 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국민들한테는 큰 관심을 받는 이 부처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맞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이 예. 국감에 나와서 질문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헐. 다 무죄. 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질러버린 겁니다. 예. 그다음 또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결이지만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때 이제 삼선 개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재임 중인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서 임기가 연장됐던 사례가 있다 보니 네. 87년 우리 현재 헌법에는 거기 맨 밑에다가 헌법 뒷단에 혹시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바꾸는 그런 개헌을 할 때는 네. 그 현재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딱 박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 자기 임기를 연장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푸틴이 그랬고 예. 시진핑이 좀 그러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국가에서 그런 일도 네. 저 아직 선진국이 아닌 네.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막 넘쳐나니까. 네. 우리나라 아직도 혹시 그런 우려가 생각 그걸 딱 박아놨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그럼 법제처장이면 당연히 헌법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현직 대통령은 안 될 겁니다라고 네. 하거나 최소한 예. 법제처장으로서 거기에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얘기하면 그나마 넘어갔을 텐데 이런 4년 연임 개헌은 지금 계속 이미 한참 거론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냐 이런 취지 질문이 나오니까 결국은 국민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 국민의 결단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헌법 조항은 사실은 어떤 헌법 개정이 있더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조항.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렇죠. 중임 제한을 풀어버린다든지 그렇죠. 예. 이 개헌이 이루어질 때 그 당의 대통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국민의 결단에 달려 있어. 국민이 결단하면 그리고 내가 저 변론으로 결사옹위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님이 국민과 함께 손잡고 결단하시면 그 조항 없애버리면 되지 뭐. 이게 뭐가 문제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사실상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사람 속마음이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가능론도 사실은 아주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네.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현직 법제처장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물론 뒤에 조금 꼬리를 말긴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던짐으로써 그런 빌드업에 시동을 건 건 아니냐 아니, 그런 걱정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바로 제동을 걸었어요. 그 왜 그럴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판사 출신이니까 그걸 안 거예요. 저게 지금 얼마나 민감한 발언을 법제처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건 김 선배가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굉장히 명경지서 같은 마음으로 저는 딱 일감이 아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럴 때 브레이크를 걸까? 저는 아니 다음에 내가 할 건데 내가 이거 법사위원장 해가지고 국민들 관심을 잔뜩 끌고 내년에 경기도지사 나가서 딱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지금 민주당은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고 그냥 확신하는 지역이니까 네. 지금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예. 이번 또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임기가 기가 막힌 게 딱 4년 끝나고 나면 예. 대통령 이 선거 때랑 딱 맞물려. 그렇네요. 2026년하고 그다음 4년 끝나면 2030년. 이야. 이게 당신이 이 우리 도를 우리 시를 버리고 어떻게 대통령 한다고 우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욕도 안 먹어요. 임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사다리로서 경기도지사. 그런 관중이 지금 뭐 이재명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그렇죠. 아하. 그런데 갑자기 4년 연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뭔 소리야? 그거 아니지. 이거 저희 뇌피셜인데 아마도 예. 물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라고 해서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지만 네. 순간적으로는 무슨 소리야? 다음엔 지금 내가 대통령 되려고 지금 다 차곡차곡 이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이랬을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관측해 본다.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은커녕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답변이다. 오죽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나무랐을 정도다. 여기 그 사설에 이제 나오는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도 책임진다. 그래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렇게 사설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조원철 법제처장은 여전히 이런 중요한 공직을 맡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참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사건이 많고 재판이 많다 보니까 변호인도 많은데 지금 입법, 행정부, 대통령이 곳곳에 이런 변호인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미 5명 변호인이 국회의원 총선 공천받아 국회의원 됐죠.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심지어 5강의 대사라고 일컬어지는 주 유엔 대사에 전혀 외교 경험이 없는 거의 없는이라고 사설에 돼 있네요. 뭐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인 출신 동기를 또 보내서 이것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금감원장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고 있던 그렇습니다. 차였습니다. 예.